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앞에 입구에 천왕대라고 해서 이제 뭐 각 제자님들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깃발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이제 색깔에 대한 의미가 다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천신드로입니다. 선생님, 네, 저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이 무당집 앞에 있는 깃발들 있잖아요. 네. 신당 앞에 있는 깃발들. 네네. 그 빨간 기하고 하얀 기가 천신하고 산신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딱 두 가지만 놓고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앞에 입구에 천왕대라고 해서 이제 뭐 각 제자님들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깃발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이제 색깔에 대한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제 말씀 나누던 중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주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일단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얀색 기가 있는데, 하얀색 기는 보통 우리가 제자들이 이제 그걸 뭐 천신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뭐 빨간 거는 뭐 재수를 의미하는 집도 있고, 또한 또 산신의 의미를 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리고자 하는 의미는 일반인도 누구나 알 수 있고 찾아가기 쉽게 또 의미를 함께 부여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첫째, 하얀색 기는 갓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얀색 기를 쓰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그 위에 보면 빨간색 기를 달아요. 빨간색 기를 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무속의 행위에 있어서 부적을 쓸 수 있다든지, 뭐 치성을 드릴 수 있다든지, 내지에서는 구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지에는 제가 못하더라도 제가 신의 선생님이 계시든 신의 부모님이 계셔서 이거를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빨간기와 하얀기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하얀 기는 애동제자 선생님들, 그렇죠. 갓 내림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빨간 기는 굿이나 치성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렇죠. 점만 보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내지에서는 점도 보고 같이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맡겨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생님, 그러면 네. 하얀색 깃발만 달려 있는 네. 애동 그 깃발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기만 달려 있는 선생님들은 네. 구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이제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내가 갓신을 받았고 내가 점사를 보는 데 있어서는 능통하지만, 물론 이 길을 가면서 또 신의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던, 아니면 신의 선생이 있어서 가르쳐 주시던 어떤 가르침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신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내가 다 능통해서 뭐 이렇게 다 해서 치고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지역마다 네. 뭐 깃발색이 다르거나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지역마다를 놓고 보면 일단 경상남도를 갔을 때 얘 보면 통상적으로 하얀기, 빨간기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초록색 깃발이 있는 집도 있어요. 세 가지가 달려요. 초록색 깃발이 달린 집은 뭐냐면, 이 아랫대 경상남도로 내려가면 천왕제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왕제비가 이 선왕줄이 세다, 천왕제비다 해서 이제 조상께를 뽑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초록색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천왕제비가 조상계를 뽑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조상점을 뽑으면서 조상 일을 할 수 있다. 조상 구슬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두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 노란기도 옛날에 한번 지방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노란기는 없어요? 노란기를 두는 데가 강원도 쪽으로 가면 간혹 가다가 있는 집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집들은 뭐냐면 역시 똑같이 하얀색 기,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기를 다는 집이 있어요. 노란색 기를 다는 집들은,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북 줄이 있고, 또한 이북굿을 할 수 있는 대감줄이 세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게 이제 깃발의 의미를 두면 대감, 재수를 의미해서 재수굿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네. 말씀하셨던 그 노란색은 네. 이북굿에만 사용이 되는, 이북굿 하시는 분들만? 사실은 모든 통합적으로 다 털었을 때 뭐냐면, 사실 그 깃발 개수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는 데마다 내가 점집을 가는 데마다 그 깃발만 보고 계속 찾아다닐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깃발들도 막 네, 없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제 깃발이 많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각 제자마다 자기가 이제 뭐 나는 이런 구슬 잘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럼 사업이나 이런 분들은 노란 깃발 있는 분들이 좀 더 좋으시겠네요. 재수구시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의미를 사실상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깃발에 대한 그런 의미를 크게 안 두다 보니까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뭐 흰기 빨간기만 달렸다고 해서 재수굿을 못하는 거나 뭐 어떤 일을 무속행위를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자님들이 뭐 각 생각했을 때 난 이게 좀 특출나다. 나는 좀 이거를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다라는 뭐 자기만의 뭐 표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지금 이제 5반기 중에 네. 4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파란색을 다는 데도 있나요? 네, 파란색을 다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의 깃발을 단 집의 의미는 용왕줄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줄이 세니까 이제 물의 기운이 좀 강하고 불사줄이 좀 강한 집안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노란색 깃발은 강원도 쪽에 많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아무래도 파란색 깃발은 뭐 부두나 이런 바닷가 쪽에도 많겠네요. 강원도 쪽으로만 이제 기준을 놓고 본다면 속초 쪽이나 좀 바닷가에 가까운 인근 지역에 이제 파란색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제가 네. 좀 정말 특별한 깃발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태극기 달려있는 집 제가 본 적인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극기는 사실 이제 태극기를 다는 집이 많지는 않거든요. 태극기를 많이 달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제 그건 뭐냐면 나라의 국운과 개인의 사주와 같이 융합을 해서 함께 볼 수 있다는 국운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를 단다는 거죠. 깃발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다는 그 깃발 꽂히는 데는 기의 순서는 상관이 없나요? 저도 이제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다른 집들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다른 집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순서가 있어요. 그게 정확한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얀색 기, 두 번째 기는 빨간색 기. 이게 가장 그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그 위에 아까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했을 때 뭐 파란색 기가 될 수도 있고 노란색 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초록색 기가 될 수도 있고 뭐 태극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순서는 가장 기본의 순서와 배열은 이제 하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을 다시는 분도 있고 뭐 네. 하얀색, 빨간색, 뭐 노란색 다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시는 분도 계신데 네. 한 장대에 그럼 깃발은 몇 개까지 달 수 있어요?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달 수 있는 게 두 가지. 흰색과 빨간색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자가 되면 제가 신의 선생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또한 내가 신의 부모하고의 헤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연줄이 돼 있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흰색과 빨간색을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자기 재량이에요. 6개를 다 달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6개를 달아도 되고 7개를 달아도 상관이 없어요. 개수는 상관이 없으나 반드시 달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 PD님도 아마 보셨을 건데 절 만자가 있는 네.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 네네네. 자, 절 만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 만자의 경우가 이제 보통 절 만자를 쓰면 만신이라는 칭호를 생각을 해서 절 만자를 다는 곳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절 만자는 함부로 달아서는 안 돼요. 제자가 유일하게 절 만자를 한 번 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빨간 기, 흰 기 모든 기를 다 제외하고 이 절 만자 기를 한 개만 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응. 자, 그때는 내가 점사를 보지 않아요. 모든 활동을 다 중지해요. 내가 이제 내 갈 길을 스스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절대 일절 받지 않고 이제 내가 이제 곧 이승을 이제 떠날 때 그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몇몇 분들은 사실 그 의미를 모르고 절 만자를 써서 뭐 하얀색, 빨간색, 절 만자를 다는 집도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만신이다. 만신이기 때문에 절 만자를 쓴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 만자는 네. 만자의 그 뜻은 네.
지금 말씀하신 뜻은 깃발만 말씀하신 거죠? 뭐 간판이나 이런 거는 아, 상관이 그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간판은 상관이 없는데, 네네네. 네, 이제 천왕대에 다는 깃발에서는 달지 말아야 하는 깃발의 그 한 가지, 절 만자. 선생님 그러면 혹시 네. 지금 나왔던 오방기 색깔과 네. 그리고 태극기, 네. 만자기 네. 말고 뭐 다른 또 색깔도 있나요? 이제 아래 지방으로 가면 경상남도에 특히 이제 그게 많은 지역이냐면 창원, 마산, 뭐 울산, 진주, 사천 이제 지역을 놓고 보자면 이제 이 일대에 네. 뭐가 있냐면 거기는 사실 깃발을 저희처럼 우리가 평상 통상적으로 흰기, 빨간기를 쓰는데 거기는 그걸 쓰지 않아요. 대신에 뭐를 쓰냐면 빨간색 천, 이게 휘날리는 천이 있어요. 네네. 예, 이렇게 길게 우리가 이제 무구에 묶고는 부채 끈에다 묶는다던가 방울에 묶고는 그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흐늘흐늘 날리는 천이 있어요. 거기에서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풍선, 에드볼 풍선 같은 거 있어요. 물놀이 하실 때 왜 어렸을 때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그란 그 이게 바람 불어서 왜 네, 그 네, 하는 탱탱볼 같이. 탱탱볼 네. 같이 이렇게 공이 있잖아요. 이걸 달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다느냐면 그 집은 이제 나의 주장이 이제 동자님일 때, 동년님일 때, 예. 방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약간? 이제 애기들만의 그 갖고 노는 그 무구의 일종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방울이기보다는 우리가 어렸을 때 축구하죠. 네. 예, 축구하잖아요. 뭐 축구하고 공놀이 하듯이 네. 그런 개념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는 다 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의 주장이 동자님이 점을 친다던가 점사를 본다던가 그다음에 뭐 아니면 동료님이 애기씨들이 점을 본다 했을 때 이제 자기네들만의 이제 이렇게 공을 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각 지역마다 좀 틀리다라는 거. 보통 거의 보시면 지나가다도 보시게 될 거고 했을 때 하얀기와 빨간기가 통상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제가 전에 한번 저는 이제 점집을 촬영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깃발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지역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빨간기만 달려있던 데도 본 것 같긴 해요. 예, 빨간기도 달려있는 집도 있죠. 빨간기만 달 수도 있는 예, 거예요? 빨간기만 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고 저도 같은 제작기를 가는 입장이지만 빨간 기만 달려있는 집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진짜 정말 싫어하고 제가 주위에 저도 이제 손님들이 있고 이렇게 신도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실제 겪은 일이긴 한데 뭐냐면 이게 가장 위험한 포인트가 뭐냐면 점사를 보기는 봐요. 예, 점사를 보기는 보는데 뭐냐면 주위에 정보를 얻어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손님을 받기보다는 이제 지인 소개로 거의 보통 온다고들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점사를 내가 신이 실려서 정말 이렇게 점사를 시원하게 봐서 일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잘못되면 자기가 이제 빨간기를 딱 놓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점도 볼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하는데 그거를 만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집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뭔가 의심을 좀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는 거죠. 왜냐 가장 사실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어떤 깃발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그냥 많이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 깃발 하나에도 천왕대 자체의 그 깃발의 하나하나의 의미는 다 있기 때문에 빨간 기만 있다면 어쨌든 기본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점집을 정말 많이 촬영을 다니고 네. 많이 찾아다녀 봤는데 깃발의 의미는 정말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저한테 맨 처음 물어보셨던 그거잖아요. 그 깃발이 어느 게 위에 가는 게 맞는 거냐 했을 때 제가 이제 하얀색이 천신기라서 하얀색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던 게 네. 정말 큰 실수였던 것 같네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점집 갈 때 이거 알고 가면 정말 유용해요. 네, 그렇죠. 만약에 정말 내가 점집을 가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점집을 정말 가고 싶은데 뭔가 잘 모르겠다. 간판은 정말 많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무슨 보살님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이것만 보고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 악용을 하셔서는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양심에 달린 문제예요.
자기가 애동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흰색기만 단다. 이거는 아니지만 내가 점을 진짜 애동이한테 점을 보러 가고 싶은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흰색기만 있다. 그러면 거의 정말 자기 이제 양심을 놓고 봤을 때 보통은 다 그렇게 이제 내가 애동이다. 가신 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했을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정보로 상당히 유용하고 또 갔는데 뭐 점사를 보시고 그 위에 뭐 빨간기가 같이 있다 그러면 또 가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애동이한테 점을 보고 싶다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 뭐 천왕대가 많이 없는 집들도 있지만 흰기만 하나만 있다 그러면 거의 열에 9은 애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